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라운드 나가기도, 연습장 가기도 참 망설여져요. 괜히 나갔다가 감기 걸릴까 봐, 또 부상 입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라이브 레슨 70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추울 때도, 그리고 또 더울 때도 사시사철 항상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운 바깥에서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지금 계신 그 따뜻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나보다 잘 치는 친구 혹은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이 집에서 실력을 갈고 닦을 만한 여러 어. 가지 방법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드로 치면은요. 티박스부터 그린까지, 그러니까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제가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연습 오. 방법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드라이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라이버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이지만 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중심축을 지키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제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축이 백스윙을 할 때도 지켜져야 되고요. 임팩트를 할 때도 지켜져야 되고 그 이웃까지도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딱 하고도 이 축이 흔들리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했을 때도 축이 딱 지켜지고 임팩트 때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샷. 그래서 스윙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방금 제 스윙을 보시면은 상체가 많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를 딱 잡았는데 흔히들 나오는 게 이거죠.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상체가 따라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상체가 이렇게 따라 나가게 되면서 공의 탄도가 낮아지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라운드 나갔을 때 뭐 해저드 넘기거나 벙커 넘기거나 이럴 때 두려움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심축을 잘 지키고 스윙을 해야 드라이버에서 아주 자주 듣는 올려치는 스윙, 그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이 중심축 지키는 연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어디에나 있는 이 집에 보면은 벽이 이렇게 있고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저기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음. 보시면은 여기도 모서리가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중심축을 지키러 여기요. 모서리로 가는 건가요? 네, 여기로 왔는데요. 네.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한쪽 아. 면이 있고 모서리가 있는 이곳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 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벽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벽 앞에 두고 딱 서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왼손은 뒷짐을 지시고 오른손은 앞으로 쭉 뻗어서 우선은 똑바로 서서 해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벽이 있고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우리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이 오른 손바닥이 벽에 있는 면까지 올 수 있도록 몸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똑바로 서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몸을 돌려서 오른손바닥이랑 벽이랑 약간 하이파이브 하듯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 연습을 하면 우선 벽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 몸이 흔들리는지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올바르게 축을 지킨 회전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된다 싶으면 살짝 더 내려가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벽이 있는 상황이에요. 벽으로 오른손바닥이 닿을 때까지 회전. 그러면 제 몸이 딱 중간이 지켜져 있죠. 네. 그리고 완전히 내려가서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벽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른손바닥이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 딱 오는 거죠. 이 연습을 하시면 클럽 페이스도 잘 닫아줄 수가 있고요. 중심축을 딱 지킨 느낌의 회전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모서리가 많아요. 저희가 거실에 있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부엌 갈 때도 모서리 한번 보이면 한번 하시고 네. 그러면은 틈틈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습을 아, 하실 수 있거든요. 벽이랑 하이파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다니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드라이버 연습을 실내에서 한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드라이버 연습하다가 네. 천장에 등 깨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죠. 한 두어 명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 깨셨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아. 모서리를 이용해서 지금 드라이버 연습 스퀘어하게 들어오는 연습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잘 보니까 고경민 프로의 하체도 그거에 따라서 아. 천천히 잘 움직여지네요. 네, 하체도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체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몸을 하체까지? 돌려서 아. 이렇게.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요, 역시. 아니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맞아요. 약간 늦게 이제 따라오듯이 다음 해야 시즌에 되는 제 라이벌을 이겨야 되는데 라이벌 누구예요? 라이벌은 제 자신이죠. 아, 네, 오.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겨울 동안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봄이 돼서 이제 야외 연습장에 갔을 때 이 연습을 공을 칠 때 대입을 해보면은 똑같이 앞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클럽을 딱 들어놓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고 또 살짝 내려가 봐요.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돌아와 보는 거예요. 이때도 내 손바닥이 딱 오는지 이 벽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바닥이 딱 돌아오는지 그리고 중심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마지막은 이제 완전히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와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몸을 돌려서 오른손바닥에 하이파이브하고 중심축 지키고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와, 너무 구질이 좋아요. 네. 네, 축을 지켜놓고 이 드라이버에 적합한 자연스럽게 올려치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그러면 네. 드라이버의 그 방향을 잡는데 많이 지표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이 오른손은 왼손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오른손으로 이 느낌을 잡았을 때는 오른손바닥과 이 클럽 페이스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면 클럽 페이스도 하늘을 보고 손바닥이 땅을 보면 클럽 페이스도 땅을 보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칠 때 또 중요한 게 클럽 페이스가 너무 열리거나 닫히지 않게 바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방향성까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클럽을 휘두르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드라이버에 적합한 스윙을 연습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드라이버 연습법으로 티샷을 잘 날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페어웨이로 가서 아이언을 쳐야겠죠. 이제 아이언 잘 치는 포인트 연습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티샷이 잘 맞으면 일단 거기서 기선제압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기선제압이 되고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네, 정확하게 가면 거리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정확하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컨샷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멀리 나가고 잘 맞으면. 네.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어떠-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드라이버 잘 쳐놨는데 세컨샷에서 힘이 들어가서 또 미스샷이 나오면 이것도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언 연습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언에서 가장 포인트는 눌러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언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눌러치셔야 돼요. 눌러친다라는 거는 어드레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클럽의 로프트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임팩트가 됐을 때 더 땅 쪽을 향하듯이 이 로프트가 세워지듯이 들어가는 것이 눌러치는 임팩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임팩트에 들어갔을 때 풀려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잘 끌고 와서 눌러 맞듯이 들어가야 돼요. 눌러 맞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 손목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눌러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손목이거든요. 제가 눌러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눌러치게 되면은 왼손등을 우선 보시면 굉장히 더 앞서 있고 손등이 어드레스 때보다 앞서 있고 약간 땅을 향하는 느낌. 그리고 오른손목도 많이 꺾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눌러치는 모양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굿샷. 그래서 손보다, 여러분들이 네. 이런 손목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야 눌러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이 손목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가져가 봤는데요. 아까 보니까 공보다 손이 좀 네. 앞에 있는 그 핸드 퍼스트 자세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멋있게 잘 지금 나왔어.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리모컨도 옆에 있을 거고 또 핸드폰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네. 뭐든지 이 각진 물건을 잡고 하시면 되고요. 손에 딱 들어가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왼손의 모양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잡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으로 올라갔다가 눌러치는 모양의 왼손등은 제가 땅을 보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휴대폰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면 이 앞면이 땅을 보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눌러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임팩 구간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휴대전화가 앞에 네. 좀 눌리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왼손으로 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 오른손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은 왼손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대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앞면이 이렇게 눌리는 건 동일한데 백스윙 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코킹과 힌징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꺾이거든요. 꺾이는 양은 다 다르지만 무조건 꺾여요. 이렇게 꺾여 놓은 것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 휴대폰의 앞면이 땅을 보는데 이 손등 쪽이 더 꺾인 걸 보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아까는 왼손으로 할 때는 손등이 이렇게 말렸는데 오른손은 꺾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우리 손목이 꺾이게 되고 이 꺾임을 유지를 하고 우리 몸이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 눌러치는 손목의 모양을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연습장에 가셨을 때도 내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눌러치는 느낌을 만드실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했던 연습 드릴은요. 네. 사무실에서도 되고 아무 데서나. 가만히 있는 커피숍에서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제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네. 핸드폰만 잡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기다리면서 그것만은 그것만을 해야지 그것만. 라이브 레슨 최고 애청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가요? 지나가다 보다가 뭐 네, 저희끼리는 눈 네. 감아줘야 네. 돼요. 눈 감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연습법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 왼손등이 둥글게 말리는 느낌, 오른손목이 꺾이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굿샷. 네.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이 조금 더 눌려 맞게 되면서 적당한 탄도가 나와요. 저희가 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도 그리고 너무 적게 걸려도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언샷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스핀을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일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손목의 연습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티샷을 잘 날리고 페어웨이로 걸어가서 아이언샷까지 잘 해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스샷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프로치를 해야겠죠. 네. 이제 어프로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이제 구력이 좌우한다. 아마추어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네. 근데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구력이 짧으셔도 좀 더 잘하실 수가 지금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 구력을 다 뛰어넘으실 그렇죠. 수 이론적으로 있겠죠? 잘 채워지면 네. 구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고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고 조금 더 큰 근육으로 움직여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 손목의 각도가 유지가 돼야 저희가 정말 싫어하는 게 어프로치를 했을 때 뒷땅 나고 탑볼 나고 이런 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정한 터치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목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약간의 꺾임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항상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으니까 약간의 꺾임이 있는데 이 꺾임이 스윙하는 내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프로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손목이 보시면은 이렇게 꺾입니다.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잘못 치면 뒷땅, 어떻게 저떻게 맞추면은 탑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손목 각도를 끝까지 유지를 한 상태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너무 작은 근육으로 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손목으로만 어프로치를 하는 느낌보다는 큰 몸의 움직임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이 부분을 연습할 수 있을지 제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우산. 우산 집에 다 있으시죠? 그리고 골프백에도 하나씩 넣고 다니시는 네, 분도 많고요. 골프백에도 있고 네. 집에도 있고 뭐 사실 우산이 아니어도 집에 있는 길다란 물건이면 다 괜찮아요. 길다란 물건이면 다 좋고 지금 아마 우산 다 가지러 가셨을 거예요. 지금. 좀 시간을 드릴까요? 우산 가져오실 시간을. 네.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우산의 이 손잡이 부분이 몸의 왼쪽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그림 모양으로 잡아주신 후에 큰 스윙 말고요. 정말 한 15m? 최대 20m 정도의 스윙만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면서 포인트는 제가 지금 이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 그립의 끝이 계속해서 그냥 왼쪽으로 싹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손목을 쓰거나 큰 근육으로 어프로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립 끝이 내 몸을 탁 칩니다. 탁. 손목이 풀리기 때문에 그립 끝이 몸을 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손목을 잘 유지했는지 아니면 풀었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물건을 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원래 어프로치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으니까 주변의 물건 잘 살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때 생각보다 이 손목을 끝까지 이렇게 쭉 가지고 가는 느낌이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풀리시던 분들은 생소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맞아요. 지금 느끼고 계신 느낌이 맞으니까 이렇게 우산을 잡고 어프로치의 모양을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거죠. 약간 통으로 움직이는 느낌? 잘게 손으로 움직이는 느낌보다. 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또 겨울 내내 집에서 우산을 들고 연습을 네. 해주신 후에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연습장 가셨을 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립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립 끝이 내 몸 왼쪽에 딱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왼쪽에 빠져나와 있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산이 몸을 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립 끝이 이렇게 긴데 손목을 탁 쓰면 몸을 치겠죠. 그립 끝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왼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칩샷, 적당히 굴러가는 그런 칩샷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프로치까지 저희가 잘 해봤는데요. 어프로치를 잘 붙여서 팝펫을 남겼을 수도 있고 아이언샷을 잘 치셔서 버디펫을 남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퍼팅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퍼팅은 정말 3퍼트 정도 나오면은 그날은 이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맞아요. 경우도 아마추어들은 또 많아요. 많죠. 네, 스코어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요. 네, 맞습니다. 퍼팅만 자주 그냥 계속 할 수만 있어도 스코어가 정말 많이 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퍼터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온 도구는 이것도 참 어디에 있는 고무줄. 굳이 이런 노란 고무줄이 아니어도 머리 고무줄이어도 괜찮고요. 이런 고무줄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무줄 2개를 퍼터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2개를. 이 간격은 한 공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정도 혹은 더 살짝 내가 타이트하게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좁게 하셔도 돼요. 지금 저는 이 공이 들어갈 정도보다 조금 더 좁게 한번 해봤거든요. 타이트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고무줄을 묶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퍼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정타를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샷을 할 때는 정타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퍼팅할 때는 뭐 손목 쓰지 말아야지, 뭐 거리감 맞춰야지, 뭐 똑바로 빼야지 이런 거 생각을 하시지 가운데에 계속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못 하세요. 근데 이 가운데에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퍼팅은 짧으면 성공률이 0%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홀컵보다 짧게 치면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운데에 맞춰서 일정한 거리감을 만들어야 해서 이 가운데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운데 안 맞으면 방향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정타 맞추는 연습을 집에서 해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고무줄을 끼고 제가 퍼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퍼팅을 해보면은 지금은 제가 가운데에 딱 맞아서 소리가 이 클럽 헤드에 공이 맞는 탁 소리가 났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가운데에 맞을 때랑 이 고무줄을 때렸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고무줄 있는 부분을 한번 때려볼게요. 의도적으로 좀 딱 둔탁한 치면은 소리가 나네요. 탁 소리가 안 나요. 네. 탁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가운데 안 맞으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운데 맞았나 네, 이번에는 봐요. 가운데 맞으니까 탁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연습한다라고 하면은 숏퍼팅 연습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숏퍼 말고 롱퍼도 해보세요. 롱퍼도 가운데 맞는 거 중요하거든요. 롱퍼팅도
이번에는 살짝 가운데 안 맞았어요. 안쪽 네. 맞으니까 제가 느낌이 딱 왔거든요. 음. 긴 거리 퍼팅도 연습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번엔 소리가 좋네요. 좋았어요. 네. 네. 이렇게 딱 옆에서 듣기에도 느껴지실 거고 스스로는 더 잘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 2개로 정타 맞추는 연습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터에서도 손맛이 이런 거다라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올 수 있어요. 네. 기분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버디 펫을 아주 가끔 성공할 때는 네. 네. 그 채에 탁 맞아서 묻어나가는 그 느낌이 아, 가끔 정확하게 맞았어요. 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련하게. 네, 아련하게 왔었죠. 있네요. 네, 다들 아. 오셨을 거예요. 그 느낌이 정타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운데 퍼터 할 때 가운데 맞추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간단하지만 꼭 하면 좋은 연습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맹 연습을 하셔도 내년에 분명히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레슨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연습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네, 어디서나 연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겨울에도 꼭 실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꼭 우리 도서실에서. 고경미 프로가 네. 골프 연습도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런 뭔가 울리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새해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나하나 연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질문이 왔어요. 라이브 레슨 70 톡으로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허공회님께서 어프로치 임팩트는 허리 회전이 중심인가요? 팔의 힘으로 쳐야 하나요? 어떤 회전이 중심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프로치는 이 짧은 거리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오늘 짧은 거리 레슨을 했으니까 이 짧은 거리에서는 2개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짧은 거리 어프로치라는데 제가 팔의 힘으로만 이렇게 쳐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허리 회전으로만 짧은 거리를 이렇게 쳐도 안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뤄서 약간의 팔의 힘과 우리 몸의 회전, 이 어프로치도 또 중심 이동도 있어요. 약간 오른발로 살짝 갔다가 왼발 중심이긴 하지만 살짝 갔다가 왼쪽으로 오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거든요. 샷보다는 모든 것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다 조화롭게 샷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통짜로 제가 말한 것처럼 다 같이 그 연습이 이 우선으로 하시면 다 같이 나와요. 하체도 적당히 써지고 팔도 적당히 움직여지고 하니까 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화로워야 돼요. 네, 이재희님께서 구력 3개월인데요. 이제 골프를 막 시작하셨네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30m 정도 장타신데요. 그런데 평소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는데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 오지 않아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스윙 보겠습니다. 네, 구력 3개월에 열심히 연습하시네요. 구력 3개월 스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좋으신데요? 와, 그리고 사실 구력 3개월에 230m 가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슬라이스와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 나지 않는 건.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선을 한번 보시면은 피니시 할 때까지 절대 헤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일념이 이 피니시에서 보이는데요. 지금 약간 맞아요. 이렇게 끝까지 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 시선을 계속해서 땅에다 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팔로우 스루를 던지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헤드업을 안 하려고 땅을 보시는데요. 치고 나서는 타겟을 보셔야 됩니다. 공이 쫙 안 날아가도 땅볼로 굴러가도 시선은 타겟을 봐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회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타겟 쪽을 보셔야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가 커지게 되는데 땅 쪽을 보다 보니까 던지고 싶어도 던질 공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처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면은 좀 더 큰 팔로우 스루 던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네.